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코로나 현장에 나왔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 처음으로 찾아온 곳은 전 전라북도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신 다솔아동병원의 김주영 원장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곳 아동병원 상당히 많은 이제 영유아가 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택치료 전담병원이기도 합니다. 재택치료 전담병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이제 정부에서요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너무나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재택치료 전담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일부 환자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오미크론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10만 명 이상 지금 재택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1월 달에 비해서 너무 그 갑작스럽게 그 증가되어서요. 재택치료 환자를 또 집중 전담 그 대상 치료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치료 전담 병원과 일반 관리군 두 군을 같이 지정이 돼서 이제 전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글쎄요,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처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시기에서 위드 코로나도 해보고 이제 뭐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가면서 재택치료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또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지금 이런 평가인 거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개인 또 환자에게 책임이 더 많아졌고 환자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우리 국민이 좀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로만 보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환자가 오면 어떤 말씀들 해주세요? 저도 2년 전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생소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좀 두려웠던 것은 치료 약이 없었고 또 예방 접종이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2년 기간이 지나면서 그 질병 패턴과 그 바이러스 성격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 방법이랄까 또 우리 그 마음 자세가 약간은 조금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 일선에서 그 환자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중증 정도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염력은 확실히 증가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하기에는 독감보다는 증상이 약간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력은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은 엔데미라고 하죠.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처음에 델타 변이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이렇게 변이되듯이 최근엔 뭐 슈퍼 오미크론 또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상당히 변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 시민들도 국민들도 두려움은 갖지 않되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 개인 위생을 조금 평소보다 더 깊이 생각을 좀 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감염되면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도 좀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대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소아청소년과 병원에는 건강한 아이들, 일반 환자도 지금 병원에 오고 있고 또 재택 치료자들까지 관리하려면 의료 간호인력 확보라든지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지금 가중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진료 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담으로 지금 전담은 이제 3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더 전담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간호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루에 2번씩 돌리고 있고 또 전화도 일선에서 받아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2명을 지금 짧은 기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행정 인력이 2명, 3명이 딸려야 됩니다.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요. 또 보고해야 할 것도 많고 재택 치료 명단이 들어오면 그 정리하고 또 해제가 되면은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또 보건소에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팀이 구성되려면 의료인 2-3명에 간호사 2-3명, 그다음 행정인력 2-3명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 명당 정해진 국가에서 정해진 수가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호 인력 특히 그런 점이 조금 애로 사항이고 특히 이제 야간 24시간 집중 관리는 이제 24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를 받고 또 상담을 해줘야 되고. 네, 아버님 저희 병원인데 오늘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네, 혹시라도 이상 반응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 있진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번 전화를 드리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 놓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심장질환 과거력이 있으셔서 지금 집중 대상군이시기 때문에 관련 증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 전에 기침 같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목소리 들었을 때 괜찮은 거를 보통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집중관리군의 재택치료자분들께는 좀 더 신경을 더 꼼꼼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더 불안해하세요. 이게 코로나 증상인지 내 기저질환 때문인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대화해서 환자분의 불안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또 다양한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특히나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전화드리면서 받는 우리 간호 선생님들의 어떤 힘든 점도 많이 있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사실 저희가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일단 전화를 받아드리고 그에 대한 진찰은 의사 선생님이 다 해주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전화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이런 거에 감사를 느껴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의 병원에 행정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제 재택치료까지 환자까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행정 인력도 상당히 더 바빠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옆에 저희가 간호 인력분들이 재택치료 환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드리는 모습을 지금 만나보고 왔어요. 기존에 없던 지금 이 병원의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그 이외에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병원 측면에서 행정으로부터 좀 더 지원 내지는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이 부분도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인력 지원을 좀 요청을 좀 많이 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보건소나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좀 디테일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명단은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받게 됩니까? 이곳 병원에서 담당해야 될 재택치료 환자분들. 예.
지금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이 지금 일반 관리군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디테일하게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추가를 해줘서 아동 병원이나 이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아동병원입니다. 일반 또 접종을 하러 오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PCR 검사는 하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양성 나왔다는 그 확인서를 써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증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찰을 자세히 해가지고 그 질병에 따르는 그 처방을 직접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백신 패스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음성 확인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면은 그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해드려서 많이들 듣고 계시는데 그 관리군에 내가 어떻게 속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집중관리군은 첫 번째 이제 나이에 따라서 60세 이상인 분은 집중관리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팍슬로비드라고 그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인 팍슬로비드를 그 복용하시는 군 중 현재는 이제 50세 이상 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 보건소나 정부 당국에서 집중관리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집중관리군으로 나누고요. 그 외 분들은 나머지는 전부 일반관리군으로 나눕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소아청소년 영유아를 보는 의사로서 지금 현재 18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조금 그 대두가 됐어요. 접종을 하지 않는 군들을 과연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정부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는 않지만은 집중관리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두 차례 전화 상담을 개인적으로 원하면은 보호자들이 원하면은 소아청소년 그 의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 약사회 엄정신 정책단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인데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예. 이제 오전 시간에는 주로 이제 예약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많습니다. 네. 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더 약국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재택 치료를 하자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니까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하루에 이제 1,300명대 평균 기록하고 있는 게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성 확정을 받고 집에 재택 치료하기 전에 약국에 들려서 일단 기본적인 상비약을 먼저 사게 마련이겠죠. 네, 네. 보통 이제 그 자가 진단 키트를 구입하면서 같이 상비약도 같이 구입을 해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양성 나오게 되면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후통, 기침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끝날 때쯤 되면 설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사제.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을 주로 사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키트를 지금 구입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국에서만 우리가 키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마 마스크 대란 초기에 코로나19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단 키트가 갑자기 수요가 지금 많아져가지고 그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걸음을 되돌리는 분이 많아요. 사러 오셨다가. 그러면은 혹시 뭐 이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장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될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난감하긴 한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공급량이 많이 좀 늘어난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키트가. 키트를 자기가 자가 구입이 어려울 때는 선별 진료소나 아니면 어떤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진단키트를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걸로, 그래야만 이 PCR 검사를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양성 나올 때. 비대면 진료 시에 약 처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입이 가능한 건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원래는 약품 자체가 배달 자체가 원래는 이제 불법으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재택에 머무르면서 어떤 퀵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환자분들이 좀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코로나19 관련된 그 환자라고 할까요? 소비자가 더 많으신지요? 이제 저희들 볼 때 이제 일단 저희들 올 때는 확진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일단 검사를 해보고 검사해서 양성이 됐을 경우에 이제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확실히 뭐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검사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더. 이 뭐 계속 지금 뭐 이 약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약사회 차원에서 이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또 활동들 하고 있는지 혹시 또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이제 약사회 차원에서는 진단 키트가 이제 덕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비약 같은 경우도 안내를 통해서 어떤 약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요한 약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인터뷰하기 좀 더 죄송할 정도입니다. 말씀을 너무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약사회 엄정신 정책단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을 맡고 있는 이민경 실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학이시죠? 네, 방학 맞습니다.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레야 될 이 학교가 네, 따뜻한 진정한 봄을 올해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학교 안엔 아이들이 뛰놀고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전북에서의 확진자만 해도 하루에 뭐 한 1,500명 가량이 나오고 있어서 재택 치료자만 10,000명이 넘고 있잖아요. 네, 네. 선생님으로서 걱정이 일단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학교 상황은 대부분 다 종업이나 졸업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은 학교 내 확진자는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전북에서만 10,000명의 확진자 중에서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3,000명, 즉 하루 평균 435명의 학생들이 그 확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월 개학이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할지 예상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방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학사 운영을 이제 짜셔야 될 텐데 여러 뭐 변수들은 항상 남아 있기 마련이고 교육부의 방침이 있고 또 전북 교육청만의 또 방침이 조금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정들이 혹시 좀 나왔습니까? 네, 아직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세부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교육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그 중앙 중심의 방역 체제를 유지를 했었었는데 그 오미크론 방역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지침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분류하고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이를 어떻게 검사해낼지까지도 학교에서 담당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학교는 이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재택 치료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존의 보건당국이나 교육당국 특히나 이제 보건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의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미만에서 특히 우리 유아 뭐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물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있긴 합니다만 방역 관리라든지 더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일까요? 전교주 입장에서 이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많이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 방역 당국에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는 가늠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를 하나의 보건소처럼 운영을 하겠다라는 지침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그 방역 관련 전문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과연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파 감염이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작년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행정 업무가 하나도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고 계속해서 원격을 하다 보니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사들이 채워야 하는데 심지어 방역 업무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교로서의 그 근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그 방역 인력 관련해서 지원은 그러면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방역 인력은 정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7만 명을 추가 뽑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예년에 그 방역 인력 같은 경우는 하루 3시간 근무고 한 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단기 인력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또 인력이 다 오지 않고. 근데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 차원에서 뽑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했었고, 하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더 문제는 원래 이분들이 단순 방역 업무를 하셨어요. 위생을 담당해 주신다든지. 근데 지금의 방역 체제는 훨씬 전문적인 분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확진이 됐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전혀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방역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을 보니까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 기간 한 달 정도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 것인가. 아울러서 재택 치료를 받은 학생이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분류를 해야 되고 혼란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그 2월 개학을 했었던 학교에서 한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학교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방과 후에는 또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또 굉장히 허술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어쩌면은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땜질식으로 학교에서 방역 업무를 알아서 하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학생들이 사실 가장 큰 피해자이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전문화되고 명확한 방역 지침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인력들이 정확하게 세부 지침이 좀 내려오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훨씬 안심이 되고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안정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대면 수업을 할지 원격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하라라고 하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 부분은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기준점이 학교 내 확진자가 3% 이상이거나 학내 등교중지가 중교중 학생의 15%일 경우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긴 했었어요. 그런데 한 학년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다른 학년을 굳이 원격 수업을 전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학년과 고학년일 때 어떤 학생들을 먼저 등교 중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많은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학교 담당자들과 그리고 도교육청과의 세밀한 이런 그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좀 잘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점이세요? 제일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안쓰럽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고요. 몸을 부딪혀서 사회성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도 아이들 학급 수가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어딜 가서든 그 통제되고 가로막혀서 정상적인 그 발달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좀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이 불안함들을 좀 어디에서 해소해 주거나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정말 없다 보니까 그냥 오롯이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돌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도 감염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그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한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진짜 잘 들어야 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년차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재택 치료자가 많아진 오미크론 변이 시대에 학교 상황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협업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 내지는 조언을 좀 끝으로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현재 학교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올곧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의무를 가진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인력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관점으로 방역을 어떻게 좀 막아야 어떻게 좀 손쉽게 할 것이냐라기보다는 학생과 아이들의 관점으로 이게 얼마나 회복에 좀 더 갈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아이들을 더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으로 교사들과 더불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수많은 지자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